증인은 24년 12월 3일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제1경비단 단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1시 48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호신 TF라는 것이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수도 서울에서 대테러 작전을 주도하는 전력들입니다. 테러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각종 대테러 작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들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들 중에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특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희 부대의 특성상 수도방위사령부의 기동 예비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소집을 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이 22시 45분경에 사령부에 도착하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까? 당시에는 임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 이렇게 챙기라고 했다.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드러내라 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뭐 총, 뭐 이런 얘기들은 단어는 기억이 나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명- 사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법적 그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또 물어볼게요. 네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러한 이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당시에 증인의 말하자면 부하라 그래야 되나요? 뭐 군인들은 얼마나 국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시간대에는 1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5명이라는 거는 이제 본청까지는 안 들어가고 경내에 말씀하시는 예, 울타리 내에
경내에만 들어가 있는 울타리 안에 경내에만 있었던 겁니다. 경내에- 건물 밖. 예? 그렇습니다. 열 몇 명? 15명입니다. 15명이 국회 본청 바깥에, 그러니까 경내는 경내지만 국회 본청 안은 아니고 예, 거기에 있을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그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보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시 본인께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전사 군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에 경로를 열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경로를 열고 그냥 그 이후의 역할들은 저희에게 별도로 부여된 임무는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전사 인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나온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전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증인의 부하들이 하는 건 아니다. 경로만 열어주는 거다.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전사도 어디까지 수행할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저 변호사님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회에 15명밖에 들어가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보고를 받은 이준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할 리도 만무하고, 두 번째로 이준우 사령관이 본 법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를 할 가장 큰 이유가 조성현 의원의 그 증인의 이준우 사령관의 발언과 자기의 기억과 너무나 틀리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술 거부를 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조성현 증인의 기억만으로 이준우 사령관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부당하다,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성현 증인은 분명히 이준우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지시를 안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유증인 측 질문에는 윤덕교 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질문에 이준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그 연장성상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진술이 좀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연장성상에서 물론 국회의 어떤 자기의 임무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군인들이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 내에 14명밖에 15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현 대령이 국회를 외부에서 지원해라 라는 임무를 15명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모든 의원들을 뭐 차단하라든지 아니면은 특전사가 나오면, 혹시 조선 대령님 그 당시 상황을 보고로 들었잖아요. 그죠? 국회 앞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예. 그러면 그 15명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인원들, 특전사도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그죠? 30명, 예.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예. 대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방사 14명, 15명이 가가지고 그 인원들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특전사랑 국회의원이랑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임무 자체가? 그렇게 임무 분석하는 게 잘못돼.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무 분석을 합니까? 이거는 임무 분석이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명시된 임무였습니다. 아니, 명시된 임무는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가 명시된 임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정된 과업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추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하신 거고, 이 말을 제가 지원해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워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준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술 조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 쓴 그래서 겁니까? 제가 지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취지냐고 물어봐서
예, 그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진술인데요. 예. 그 정도 하시죠. 이제 12월 4일 날 00시 43분경에 도착한 후속 부대가 국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는데 예. 그때 민간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집결해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내부 투입한 인원들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당시에 아까 뭐 15명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 이후에 후속 부대가 더 와가지고 얼마나 또 들어갔었습니까? 추가로 23명이 더 들어가서 최종 저희는 38명이 위치해 있었고 네. 저희는 대치되어 있는 곳을 회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저는 집결해 있으라고 집결해 있었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증인은 이제 그날 12월 4일 공안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 있는 팀장이 전화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해제 의결이 된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다만 보고를 받았을 때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를 하고 퇴출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래 빼라 뭐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예,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승인을 했고 그거 외에는 따로 위에서부터 바로 철수를 해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철수시켰다. 그렇습니다. 증인 예. 그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고 이에 증인은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좀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증인이 예하부대에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사관이. 근데 지시한 적도 없는 뜬금없는 이진우 사령관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진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인이 외에는 들은 사람도 없어요. 또 증인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적도 없어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이. 예하부대에 지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법한 것 같아서 지시 안 했다고 분명히 검찰에서 지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하부대에 지시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준우 사령관한테 얘기를 듣는 건 증인밖에 없는데 왜 이 얘기 왜 했어요? 이준우 사령관은 기억한 바가 없대요. 기억이 없대요. 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한 행동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하들에게 또 윤덕기 소령에게 유사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말은 예. 검찰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대답을 했냐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저희가 한 행동들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5명 00시 20분에서 한 25분 전 그 사이에 도 넘어갔죠? 예, 추가적으로 예. 넘어갔습니다. 15명 넘어간 거 이준 사령한테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에 넘어간 사람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준우 사령관이 00시 40분경에 증인할 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속하는 부대들이 있었고 아마 사령관께서는 그 후속하는 부대들이 더 동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후속한 부대가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다 01시 넘어서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일부-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지시를 해야죠. 후속한 부대가 도착을 하면 후속한 부대와 함께 국회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대한 지금 변호인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그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증인 이 지시 후에 수반사령관 이진우가 증인할 때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예, 예, 이 말이죠, 그죠? 예, 그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하달하시고 네. 제가 그거를 바로 하달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예. 그것을 재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된 명령이라는 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현장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임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그 아니면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재고를 요청하셨다. 예. 그런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1시 20분경에 그 앞에 이제 1시경에 윤덕기 소령한테 인원들 다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지시를 하셨다가 20분 뒤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이 이상하다 기다려라 이렇게 다시 지시를 하시잖아요. 밖에 나와서 대기하라고. 예, 이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걸 인지하신 상태입니까? 저는 사실은 언론을 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네, 몰랐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런 심판정에 과연 우리의 헌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